AI 많이 쓰기만 하면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오히려 일하는 능력이 퇴화하지 않을까요? 일의 기본기가 있어야 AI가 경쟁력이 됩니다. 일의대가 김지연 부사장의 일의 기본기 훈련, AI 시대 차별화된 쓰기와 말하기, 생각하기의 프레임워크, 회의 진행 그리고 설득과 발표 스킬까지. 자세한 사항은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오는 7월 초가 되면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림위성이 발사됩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논에 나가지 않고 CCTV 영상 보듯이 보면서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가 되면 문자를 받습니다. 지금 선생님 논이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하니까 7번 물꼬를 좀 터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우리 한반도를 3일 만에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데이터를 활용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 오늘은 농업 이야기입니다. 오는 7월 초가 되면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림위성이 발사됩니다. 이 농림위성이 발사되면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일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국립농업과학원입니다. 오늘 국립농업과학원의 성재훈 원장님 모시고 농업과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월 초에 한국 최초로 이제 농림위성이 올라가는데요. 원장님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시절부터 이 위성 활용 기술을 직접 이끌어 오셨는데 요즘 많이 흥분되시겠습니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흥분이 좀 됩니다. 7월 8일 날 쏠 예정이고요. 혹시 그날 기상이 안 좋으면 몇 시간 뒤 또는 7월 9일, 7월 10일 이렇게 쏘게 됩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주로 EU 쪽에서 이제 위성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사왔죠.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던 한국 농업의 데이터를 자체 위성을 갖게 된다. 농업 데이터 주권이 드디어 실현됐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더 흥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저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위성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벌써 꽤 됐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어려웠던 게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위치의 영상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 위성이 올라가면은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주권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판넬까지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인공위성을 쏘는 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혼자 힘으로 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과기부 중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대로 쏘고 있는 것이고 저희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해서 쏘게 됩니다. 산림청은 산림청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고요. 저희 농촌진흥청 계획만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하나가 작물 면적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벼농사를 지금 몇만 헥타를 짓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짓고 있다, 적게 짓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쌀이 남아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재배 면적을 조금 줄여가면서 직불금을 드리는데 정말 이분이 벼농사를 안 짓고 콩을 심었는지 그 면적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 콩하고 벼하고는 확실히 구별이 되니까요. 네, 네. 또 배추 면적이 올해 생각보다 많다. 재배 면적이 많다 그러면 출하량이 많을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그럼 미리서 격리를 한다든가 면적이 너무 적으면은 가격이 좀 올라가겠네. 그러면 위도가 비슷한 다른 데 선물로 계약을 해서 수입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래서 가격 등락폭을 최소로 유지하는데 이 면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적의 작황과 가격 이게 이제 연동되는 거군요. 그 면적 바로 밑에 있는 게 생육인데요. 네. 이 생육도 인공위성에 있는 그 5개의 카메라 눈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배추의 작황 상태가 좋다 안 좋다를 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생육이 이렇게 같이 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뭐 농사는 하느님하고 같이 짓는 거다 보니까요. 태풍이 와가지고 벼가 이렇게 다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재해가 날 수도 있는데 재해가 났을 때 재해 면적을 산정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산정한다든가 그럴 때 대단위 면적일 테니까요.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농민들에게 서비스해 줄 때 그때도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재해를 모니터링하는 기능. 이걸 또 산림청에서는 산불 피해 면적이라든가 산불이 어떤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분석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또 수종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 변화에 따른 수종이 어떻게 바뀌고 네. 있다. 네. 농업적으로 보면은 사과 재배 적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 이걸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농림위성을 차세대 중형위성 4호라고 부르는데 이게 일반 위성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과기부에서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과기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1, 2호기는 국토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 전반적인 국토 식생 변화 같은 걸 본다든가 아니면은 도시의 그 도로라든가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로 사진 영상으로 많이 보는 게 국토위성이고요. 그게 1, 2호기입니다. 그리고 3호기는 천문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와 관련된 거 우주 관측 그쪽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농업위성은 지금 4호 위성을 쓰고 있고요. 5호 위성은 이제 수자원, 저수지, 댐 이쪽으로 이제 5호 위성인데 아직 발사는 안 했고요. 저희 위성 같은 경우는 영상도 영상이지만 영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사, NDVI, 식생지수를 분석을 하는 데 쓰는 거니까 일반 차세대 중형위성 1, 2호기하고 4호기하고는 얻는 데이터도 좀 다르고 분석하는 패턴도 다르고 나중에 활용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국토위성 같은 경우는 주로 사진위성 위주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사진을 대단위로 볼 수 있다. 근데 농업 같은 경우는 사진이라기보다는 식생지수, 반사도를 분석해서 본다. 이렇게 사진하고는 조금 다르다. 근데 이제 기상청에서도 매일 기상 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상청 예보와 이 농림위성의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기상청에서 쓰고 있는 기상위성은 따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위성 가지고 기상 예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상청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일반적으로 5km 단위의 동네 예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오늘 아침의 날씨는 온도가 뭐 7도, 5km 떨어진 이 동네 날씨는 온도가 8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농업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 농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상청의 데이터를 받고 거기 위에다가 지형도를 덮어 씌운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군데군데 가지고 있는 소규모 기상대가 있습니다. 이 기상대 데이터를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하면은 30m 단위 농장 예보가 가능합니다. 5km하고 30m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보를 해서 다음날 아침 4시쯤 농민에게 연락을 드려요. 오늘 새벽에 설이 올 것 같아요. 미리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새벽 또는 그 전날 이렇게 일기예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데이터의 힘이죠. 그러니까 개별 농장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 전국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주소만 지구 농업기술센터에다 제공을 하시면은 그 농지에 해당되는 번지수를 알잖아요. 거기에 다음날 아침 날씨를 4일 전에 예보를 해줍니다. 물론 이건 기상청 데이터 덕분입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시절에 주도를 하셨던 농림위성 AI 분석 시스템이 CES에서 2026년도에 지속가능성 분야 혁신상을 받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천 지역의 벼농가 168농가 그리고 콩농가 52농가 이거를 실제 데이터로 검증을 하셨던데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을 해서 실제 농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을 받은 것은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게 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농작업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도로 우리 영상을 실제 활용을 해봤다는 점에서 좀 혁신성이 있어가지고 아마 혁신상을 받은 것 같고요. 더 좋았던 것은 그냥 실험실에서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실제 농가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고 농민들의 반응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마 혁신의 포인트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인공위성 영상은 우리가 집에서 보는 CCTV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논에 나가지 않고 그 CCTV 영상 보듯이 보면서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가 되면 문자를 받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선생님 논이 어디에 있는데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병해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보를 드리니까 굳이 밖에 안 나가 보시더라도 현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변화가 또 있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혁신상을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문자를 드릴 때 논에 물이 부족합니다. 물을 넣어주세요. 이 정도까지만 알람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물이 부족하니까 7번 물꼬를 좀 터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병해충이 오고 있으니까 농촌진흥청에 가면 이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거기에 진단을 받아서 무슨 약을 치세요 이렇게 처방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을 했군요. 올해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씩 발전을 하셨는데 이 CS라는 데서 어떤 혁신상을 받았다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혁신상 받으신 지 지금 몇 개월 지나셨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AI 리터러시가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분들에게 인공위성 이렇게 정보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안 믿으셔요. 그리고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한테 좀 관심을 갖게 할까? 해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질투심을 유발을 했어요. 어르신 작년에 이게 논 별로 안 좋았죠? 인공위성 보니까 옆집은 이틀 뒤에 농약을 치셨는데 어르신은 일주일 만에 치셨죠? 그러니까 몇 개월 뒤에 수확해서 품질이 안 좋았잖아요. 그걸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알려드린 대로 처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실제 비교해 보시고는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7월 발사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농림위성은 해상도가 어떻게 됩니까? 해상도는 크게 공간 해상도하고 시간 해상도로 나눕니다. 공간 해상도는 저희가 발사하는 것을 5m 곱하기 5m를 하나의 점으로 봐요. 그리고 좀 더 좋은 것은 뭐 1m 곱하기 1m도 있겠지만은 대신 5m 곱하기 5m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3일에 한 번씩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요. 3일 걸리는데요. 만약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1m로 폭을 좁혀놓으면은 촬영 폭이 좁아지니까 10일, 15일 만에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해상도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공간 해상도하고 시간 해상도 최적점을 잡은 게 5m 곱하기 5m에 3일에 한 번씩 스캐닝을 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5m 곱하기 5m 해상도를 지금 기존의 어떤 기술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반적으로 인공위성 영상 하면 우리가 마치 사진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셔요. 드론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가 보는 사진하고 똑같은데요. 사실 인공위성은 저희가 영상이라고 하지만은 사진을 보는 게 아니고요. 반사도 값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빛의 반사요? 빛의 반사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람 눈은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공위성에는 카메라를 5대를 달았어요. 가시광선 내에서 RGB 그리고 R 옆에 있는 LED NIR 그리고 근적외선 이렇게 5개의 눈을 가지고 이걸 봐서 그 반사도 값을 분석을 해보면은 작물이 건강한 애하고 좀 시들어진 애하고 일반 땅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 구별한 걸 이용을 해서 지금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 못 자라고 있다, 지금 현재 배추의 재배 면적이 얼마다, 3일 뒤에 다시 찍어보니까 얼만큼 줄어들었는데 이건 이만큼 출하를 했구나. 그래서 시장의 물량이 얼만큼 풀리겠구나. 이걸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꼭 위성으로 찍어야 되냐, 드론을 활용하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도 사실 자주 받아요. 네. 인공위성 그 비싼 것을 굳이 꼭 써야 하냐, 드론은 좀 싸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인공위성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우리 한반도를 3일 만에 다 찍을 수 있잖아요. 드론으로 사실 3일 만에 찍기는 곤란하고요. 또 드론으로 찍는다 하더라도 시차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며칠 걸려요. 그러면 저희는 시계열로 3일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드론으로 하면은 한 달마다 분석을 한다든가 드론으로는 사진을 보지만은 저희들은 사진이 아닌 반사값 NDVI라고 그러거든요.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해가지고 식생지수라고 저희들은 그럽니다. 이 식생지수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드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다만 조금 자세히 보고자 하는 데는 저희 분석값하고 드론을 또 한번 띄워가지고 값을 합쳐놓으면 더 정밀하게 봐야 될 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 위성으로 작황 예측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위성이 지금 위에서 쭉 보면 밑에 아무것도 안 심어진 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배추를 심었을 때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이게 배추다, 무다, 시금치다는 걸 구별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통 봄배추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키우는데요. 한 달만 지나면은 얘가 잘 자라고 있다, 못 자라고 있다. 2달 뒤에 수확량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봄배추를 심었다. 그럼 출하량이 한꺼번에 늘어나니까 가격도 좀 떨어지고 이러겠죠. 아니면 너무 적게 심거나 생육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출하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바로 이럴 때는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비슷한 중국 쪽에 가서 그쪽에서 선물로 계약을 해서 몇 개월 뒤에 우리 배추를 이렇게 수입하겠다. 그러면 가격 변동폭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황을 예측하고 농산물 가격도 잡겠다. 그럼 현재 이런 식으로 어떤 작황과 관련된 농작물의 종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몇 개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쌀, 벼하고
봄배추 두 가지는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네. 그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공위성이 아니고 외국 인공위성 데이터를 사서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걸 47종 정도까지 많이 늘려갈 겁니다. 콩, 파, 뭐 양파 뭐 이렇게 종류를 늘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과수까지 갑니다. 사과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AI가 가장 다루기 힘든 작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힘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작물도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는 농경지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1헥타 단위, 논으로 말하면 1헥타면 100m 곱하기 100m거든요. 네. 그 단위로 경지 정리가 돼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00헥타 단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이 여기는 벼 심고 여기는 콩 심고 여기는 밀 심고 이러니까 5m 곱하기 5m 해상도로 보면은 구별이 잘 안 되는 좁은 면적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작물이라 하더라도 밀하고 귀리, 보리 이런 건 사실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에서 품종이 약간 다른 것은 잘 구별이 안 되고 워낙 면적이 좁다 보니까 구별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럴 때 드론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하고 위성을 겸용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 2028년까지는 또 경기미 스마트 영농관리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작년에 만들었던 그런 시스템인데요. 아침에 우리 일기예보를 들어보면은 제주도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온도가 한 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대구는 한 8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연천이라든가 철원, 북한 가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북반구에서는 1km가 지나가면 기후대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벼 품종 하나를 개발을 해도 맨 밑에 있는 안성에 보고받는 벼 품종하고 연천에 보고받는 벼 품종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후대가 다르니까 식물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6월 초 5월 말에 이양을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옆에 분이 이양을 하시면 모내기를 하면 나도 불안한 마음에 모내기를 하셔요. 그럼 인공위성으로 보고 있다가 3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으니까 보고 있다가 다음 주에 이양하셨는데 이번에 이양하셨네요. 이럴 때는 다시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비료를 며칠 뒤에 주십시오. 이러하면은 수확량이 조금 줄긴 하지만 품종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경기미 품질 좋고 가격도 높잖아요. 그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이 농업도 어떻게 보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셈이 되겠군요. 이 농림위성으로 인해서. 컨트롤 타워라기보다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곳에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그러면 이런 한국 농업의 AI 글로벌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한국은 외국하고 경쟁을 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뭐가 있냐면요. 경지 면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헥타 단위로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밭은 사실 경쟁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은 굉장히 큰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큰 단위를 보면은 쉽게 분석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분석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수급 예측을 할 수 있다면은 농업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물가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드디어 데이터가 농업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도 선진화시키고 국민들 생활 소득까지 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경쟁력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상위권에 있다 아니면 뭐 아직도 중위권이다 뭐 이런 분류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술을 분석을 하면 저희가 선진국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83에서 85점 정도 돼요. 물론 이제 분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 한 85점 정도 되고요. 네덜란드가 한 95점 정도, 일본이 한 92, 3점 정도에서 이런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은 조금 늦은 편이에요. 더 박차를 가야 되겠네요. 그게 오히려 블루오션이 됩니다. 외국은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이런 첨단 기술이 농업에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이쪽은 거의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어가기 편합니다. 요즘 기후변화, 이상기온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런 데이터가 소중해지지 않을까. 사과의 생산지도 지금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야 이거 앞으로 우리가 식량 안보, 또 식량 자급 이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림위성의 기여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으네요.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식량 자급률이 대략 한 46% 정도 되거든요. 네. 50%가 안 돼요. 그게 또 약간 식량 자급률하고 개념은 다른데 곡물 자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가 먹는 사료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니까 곡물 자급률을 하면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네요. 이걸 사실은 높이는 게 국정과제로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식량 자급률 주권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근데 이걸 데이터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한꺼번에 훅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고요. 급격히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예전에는 근력을 많이 썼잖아요. 농사 짓다 보면은. 근데 요즘은 이제 근력보다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라든가 수확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농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데이터를 활용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일할 수도 있고. 요즘 피지컬 AI라는 게 인공지능이 뭔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피지컬 AI잖아요. 행동하는 AI. 네. 제일 많이 쓰일 게 아마 농업일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조명이 일정하고 기둥 위치가 일정하기 때문에 로봇이 이동하는 경로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농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 로봇가 사과를 딴다 그러면은 사과가 크기가 커지면서 색깔이 변하면서 어쩔 때는 입이 가려져 있어요. 훨씬 어렵습니다. 이 피지컬 AI를 농업에 접목하기가요. 근데 이제 많이 발달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농업에 가져오면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죠.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고령 농민 또 이 소농인들의 어떤 이런 디지털 접근 이거를 그분들한테 더 친숙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술 격차 해소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저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저희 상위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일인데요. 이 어르신들의 현재 리터러시 수준하고 지금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필요한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필요한 만큼 교육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천에서 어르신들한테 바로 AI 교육시키면 잘 안 오셔요, 교육장에. 그래서 저희가 몇 분 마을회관 찾아가서 사진을 놓고 비교를 해드려요. 아, 어르신 이랬잖아요. 이거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나한테도 문자 한번 줘봐. 그 어른한테는 그런 게 필요했고요. 또 예를 들면 50대, 60대한테는 그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 농가 데이터 내 건데 이거 위성이 들여다보는 거 이거 거부감 있다. 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설득을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게 법적으로 명확히 갈라져 있지 않아요. 국가에서 위성을 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토지의 논해 생육상을 봤어요. 이 데이터가 누구 걸까요? 국가에서 위성을 쐈으니까 국가 거다. 아니, 이건 내 땅 아니냐, 내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확히 구별을 해요. 위성 데이터하고 농업 관련된 개인 정보하고는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농지 지도하고 붙여서 분석을 하지만 이걸 외부로 개방을 할 때는 명확히 구별해서 개방을 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개방을 하고요. 그게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걸 다 한 분 한 분 설득하십니까? 아니요. 한꺼번에 저희가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제3자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는 농민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도 투입되는 인공위성과 AI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AI 위성이 농업에 들어오는 것을 낯설어 하시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분야에 뛰어들고 싶은 청년 농업가들을 위해서 한 말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안해 하시는 것은 아마 대부분 내가 농사 짓는 정보를 왜 네가 가져가? 내 정보인데 그건 저희가 개인정보하고 명확히 분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새롭게 농민에게 먼저 드려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드리기 때문에 아마 농가분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서비스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위성정보 데이터가 오면은 청년농들에게는 제가 블루오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연천에서는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을 해서 월수금 오후 2시에 물꼬를 열어주세요. 병해충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이 정도 연락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컨설턴트가 나와서 어르신 농장 분석해 보니까요. 10일 뒤에 수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니까 이쪽에서도 10일 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수확량이 너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 익었으니까 수확은 하시되 창고에 넣어놓고 20일 뒤에 파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컨설팅이 가능해요. 그게 새로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쪽으로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농업 컨설팅. 이게 새로운 또 블루오션 중에 한 분야이겠습니다. 오늘 박영선의 테크 토크는 농업과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